오해 택배 왔다. 근데 시어머니는 왜 자꾸 오는 거야, 귀찮게. 가족이라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며느리는 다릅니다. 조용히 해, 문 열지 마. 그냥 가실 거야. 장미연 어르신이 김치를 들고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며느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배벨이 울리자 문을 빠르게 열었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시댁은 귀찮아 죽겠어라고 썼고 시어머니의 연락은 읽고 씹었습니다. 오늘 결혼 후 돌변한 며느리가 상속 재산을 날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눈발이 흩날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골목이 희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두꺼운 목도리를 여몄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담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다혜야, 나야. 김치 좀 가져왔어. 미연은 밝게 말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멈췄습니다. 미연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열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조용히 해, 문 열지 마. 그냥 가실 거야. 며느리 최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이 무거웠습니다. 미연은 터벅터벅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딩동.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원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빠르게 뛰어오는 소리. 문이 빠르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미연과 며느리 다혜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는 배달 음식을 받으려던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혜는 더듬거렸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배달원은 어리둥절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결심의 금속성 같은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미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다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달원은 어색하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다혜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배달이. 알아. 배달은 열어주는데 나는 안 열어줬지. 미연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앞의 바람보다 며느리의 표정이 더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미연이 물었습니다. 다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연은 김치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미연은 어색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다혜는 파자마 차림이었습니다. 헤어밴드를 한 채였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불편한 듯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다혜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했지. 읽고 씹기만 하더니. 다혜는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곧 돌아왔습니다. 무표정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바빴나 봐요. 못 봤어요. 3번 연락했어. 다 읽었더라. 미연은 카카오톡 읽음 표시를 확인했었습니다. 다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얼굴은 어둡게 가려진 그림자처럼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미연에게 식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도윤이 퇴근 후 들어왔습니다. 미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왔어? 추운데 힘들게 오셨네. 도윤은 반가워했습니다. 미연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 가져왔어. 너희 좋아한다며. 와, 감사합니다.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도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작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가며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미연은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미연의 눈에 잠깐 무언가 스쳤습니다.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말 대신 가만히 식탁 위 먼지를 손가락으로 털어냈습니다. 저녁 먹고 가실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먹고 왔어. 그냥 김치 전해주러 왔어. 그래도 차라도 한 잔. 괜찮아.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혜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다혜는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만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눈 오는데 택시 타세요. 응, 알겠어. 미연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연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문을 열지 않으려던 것, 배달은 빠르게 열어준 것, 귀찮아하는 눈빛, 내가 그렇게 불편한가. 미연은 자문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가족이 늘었다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돌변했습니다.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연락도 잘 안 받았습니다. 미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각만 났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저녁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다혜야, 나야. 이번 주에 점심 같이 할 수 있어? 아, 저 이번 주 바빠요. 약속이 많아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빡빡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미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SNS를 보니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 친정 식구들과 식사하는 사진, 시간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만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연은 며느리에게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다혜야, 이번 주 목요일 점심 어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다혜야, 메시지 못 봤어? 목요일 점심. 아, 저 오늘 바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하면 바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미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은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봤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은 귀찮아 죽겠는데 친정 오빠랑 점심이 으키으. 사진에는 며느리와 친정 오빠가 식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목요일 점심이었습니다. 미연이 같이 먹자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였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미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연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 도윤은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습니다. 미연은 기다렸습니다. 다혜가 엄마가 불편하대. 뭐가? 엄마가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좀 조심해달래. 그 말은 칼날처럼 얇고 날카롭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미연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미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다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해서. 그럼 친구들하고 친정 식구들은? 그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안 귀찮게 할게. 엄마.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윤이 떠난 후 미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흘렀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기로.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매일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다혜였습니다. 큰 식료품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미연은 멈춰 섰습니다. 다혜는 미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또 오면 그냥 없는 척해요. 문 안 열면 가시더라고요. 미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다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청 귀찮아 죽겠어. 진짜. 맨날 연락하고.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저도 바쁘다고요. 그 말은 나라와 정면으로 박혔습니다. 미연의 가슴에 깊숙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혜가 걸음을 옮기며 돌아보는 순간 미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미연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꼭 쥔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습니다. 저 언니 나중에 전화할게. 다혜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귀찮니? 미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떨렸습니다. 대사는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엔 10년의 상처가 매달린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으로 했어? 문 안 열면 간다고? 귀찮다고? 다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다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어. 너랑 친해지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었어? 어머니,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그 자리에 서서 미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귀찮다고, 문 안 열면 간다고,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으며 살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유언장. 미연은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사는 곳, 하나는 전세로 놓은 곳, 그리고 상가 하나. 작지만 임대 수익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모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유언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재산을 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줘야 하지? 미연은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새로 쓸 것입니다. 다르게 쓸 것입니다. 다음 날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잡고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있었는데 찢었습니다. 다시 쓰려고요.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보류로 하고 싶습니다. 재평가 후 결정하겠습니다. 상속 보류요? 네. 지금 당장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속 보류 및 재평가 검토로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미연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님도 참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재산 관련해서 변호사 미팅 잡았으니 참석해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도윤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변호사 미팅이라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꼭 와야 해. 다혜도 같이. 무슨 일인데? 토요일에 알려줄게.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미연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과 다혜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앉아라. 미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변호사까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정리했어. 도윤과 다혜는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총 자산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다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도윤도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재산이야? 응. 너희 아버지랑 평생 모은 거야. 미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희 앞으로 상속 준비하려 했지. 다혜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윤도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봤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자식에게 불편함을 주는 집엔 한 푼도 못 준다. 미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미연은 다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문처럼 쉽게 여는 게 아니야. 어머니, 너처럼 택배엔 금방 열어주면서 가족은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한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지. 다혜의 입술이 경련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다혜야. 미연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김치 들고 갔을 때 너 문 안 열었지. 조용히 해, 문 열지 마. 그냥 가실 거야 라고 했지. 도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배달벨 울리니까 바로 문 열었어. 내가 거기 서 있는데도. 어머니,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럼 SNS에 시댁은 귀찮아 죽겠다고 쓴 것도 정신이 없어서야? 다혜는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다혜야, 그게 사실이야?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들었어. 내가 전화로 어머니 또 오면 문 안 열면 가시더라. 귀찮아 죽겠어라고 한 거. 어머니, 내가 그렇게 귀찮았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혜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는구나. 그럼 됐어. 미연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새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상속 보류 재평가 검토. 그래. 지금은 아무에게도 안 줘. 나중에 다시 판단해서 결정할 거야. 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에 따라 결정하지. 다혜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였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다 봤어. 미연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 나도 너희를 그만큼만 대할 테니까. 엄마.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오늘 회의는 끝이야.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윤과 다혜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혜도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혜도 노력한다고요.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 피하는 게 노력이라면 넌 어떤 노력을 기대하니? 엄마. 도윤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다혜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다혜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스트레스도 많고 제 자신만 생각했어요. 그럼 나도 많았다.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늙어가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무도 찾지 않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너는 몰랐겠지만 다혜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어리석었어요. 미안하다는 건 아니까 다행이야.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상처는 시간이 필요해. 회복하는데.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상속 안 할 거야? 지금은 안 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언제쯤? 모르겠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할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혜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바뀔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줄게. 하지만 판단은 내가 해. 미연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 나도 피곤해. 엄마,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도윤과 다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가. 내 엄마도 푹 쉬세요.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미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미연은 자문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점심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모실게요. 미연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떨어졌는데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미연은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혜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연락 안 받으셔서 직접 왔어요. 들어와. 다혜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연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화병에 꽂았습니다. 앉아. 네.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다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연락도 바로 받고 자주 뵙고 시어머니로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미연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은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 네,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증명할게요. 알았어.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떠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다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미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미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연은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앉아. 도윤은 앉았습니다. 미연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한테 주는 거다. 뭔데요? 열어봐.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속 보류, 재평가 검토. 엄마 이게 아직 결정 못했어.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도윤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아, 재산이 중요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아. 너도 다의 편만 들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야. 시간을 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며칠 후 미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 정리 문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계속 상속 보류로 하시겠습니까? 네. 당분간은요. 언제까지 보류하실 건가요? 제가 판단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미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데 예약했어요. 그래, 좋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다혜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미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다혜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래요. 그래, 고마워.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혜는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미연도 즐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카페에 갔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미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노력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은 보류 상태로 두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진심인지 아닌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미연은 기초화장만 한 채 조용히 자신의 집 창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스탠드 조명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창밖에 눈은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 살겠다. 미연은 차 한 모금을 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아름답게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다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도 자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미연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여전히 보류 상태였습니다. 미연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혜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그래, 좋아. 뭐 해줄 건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오, 고마워. 천만에요. 내일 뵐게요. 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연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혜가 문을 빠르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응, 왔어.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맛있는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바로 차려드릴게요. 그래. 미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고마워. 잠시 후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 국.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다혜가 내려준 차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좋아. 오늘 정말 맛있었어. 다행이에요. 자주 오세요. 그럴게. 미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쉽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다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계속 상속 보류로 하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요. 언제까지 보류하실 계획이신가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미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엔 오래된 겨울이 끝나는 듯한 조용한 해방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 살겠다. 그 다짐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미연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받으며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언젠가 상속도 다시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미연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존중받으며.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다혜는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문 열지 마. 그냥 가실 거야.
택배는 빠르게 열어주면서 시어머니는 문 밖에 세웠습니다. SNS에는 시댁은 귀찮아 죽겠다고 썼습니다. 장미연 어르신은 우연히 며느리가 어머니 또 오면 문 안 열면 간다. 귀찮아 죽겠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연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 자식에게 불편함을 주는 집엔 한 푼도 못 준다. 상속 보류 서류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했습니다.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어르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 살겠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도 이런 무시가 숨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